스루프 타임즈 2023년 1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체제 중심이 통일이 상식, 흡수 통일론 거론, 1월 27일자 YTN의 보도 내용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통일부 행정안전부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어떤 감성적 접근보다 냉철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지득한 다양한 정보를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에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그 내용이 결국 북쪽에 다시 환류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뭐 예언자는 아닐 거고요. 근데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되는 게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 저희는 뭐 우리 세대에 뭐 과연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뭐 영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오랜 기간 분단 국가로 그냥 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올 거란 것은 그 남북한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여부도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절대 남북 통일이 우리 그 남북한 그 주도로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세계 정세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하고 연결해서 보는 다음 뉴스를 보면 미 대화 희망의 대북 민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AP 김동형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는 금요일 북한 김정은의 증가하는 핵 야망으로 심화되는 외교적 동결을 완화하기 위해 좀 달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석의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지원의 종류와 의미 있는 외교적 돌파구를 이끌어낼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은 안 했다. 그러면 뭔가 비밀스럽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폼페오 회고록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폼페오 회고록에 나온 거는 김정은이가 남한의 미군 주둔이 돼 있어야 자기도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 재개에 진심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통일부 장관까지 그 미국의 그 대화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일반 뉴스에 보도된 적은 없거든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 정부에게 북한과 대화를 해 주세요 라고 했는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매우 궁금하게 만드네요. 인구 감소로 더 빨리 고갈되는 한국의 연금. 또 코리아 헤럴드 손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 계속 늘어나고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작아지니까 또 연금도 그 늦게 받기 시작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이 노조에서 그 41개 단체에서 파업을 벌이고 했다는 뉴스를 좀 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 사진은
종로구에서 무상급식을 그 받는 노인네들을 찍은 건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상급식까지 와서 먹어야 정도가 될 건지, 그런 비유에 이런 사진을 올린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무상급식을 받는 현재 노인층 이런 분들은 아마 연금을 준비를 안 했고, 돈도 그 아마 그걸 안 했을 거고, 뭐 기초연금 같은 거는 또 그 좀 신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시진핑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제 고립 대책 검토 지시 보도.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 연구소장 예, 그 기고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인텔리전스 뭐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보도 내용이 나와 있었다. 이런 걸 봐서 중국이 대만 침공 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이 프랑스 정보신문이네요. 프랑스 쪽. 그거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용기 2대 어제 방공구역 휘젓고 갔다. 전투기 금지구 출력. 노석조 기자. 이것도 조선일보 쪽 내용인데요. 미 국방장관이 30일 우리나라 방한하죠. 영내 방위 강화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뭐 계속 만나면은 뭐 그런 얘기도 계속 하는데 뭐가 획기적인 게 뭐 나올 게 있냐. 그런데 이제 이 방한을 하는데 왜 중국 군용기가 왜 방공지역을 휘젓고 갔냐 그러면은, 에, 남해 쪽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공군 F-15K 등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사실이 27일 본지 취재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게 이제 그 국방장관이 내일 그 우리나라에 오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시위 성격의 에, 북한 그 비행기가 날라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모양인데요. 중국이 대만만이 아니고 어디에도 또 한반도에도 야망이 있는 놈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짓게 만드네요. 포스코는 연이익을 크게 줄인 후 2023년에는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한마디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로이터 이면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마침 그 연결 재무제표 영업실적이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어, 매출액이 그 84조 7,500억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1%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영업비용이 19.1%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47.5%가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난 거는 4조 8,500억인데 작년에 한 반토막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 공시가 돼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니까 이건 이제 무역회사 기능이니까, 또 미얀마의 가스전 또 사업도 하고 있는 데니까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저는 매우 관심사가 있는 거고, 매출액이 37조 9천, 한 거의 38조 원 달성을 했고, 매출은 11.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약간 그 밑으로 돼 있으니까, 무역 중심이다 보면은 일정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대부분 무역회사들은 적자 같은 거는 잘 안 보는 거로 돼 있어요. 영업이익이 5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취재한 설명한 내용은, 포스코는 태풍 오이는 하천이 범람한 지 135일 만에 포항 공장의 17개 아변 공장 가동이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석가들은 세계 6위 철강 회사인 이 회사의 수익이 생산 재개에 힘입어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불확실한 세계 경제 전망은 철강 수요의 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매출액은 증가하니까 그게 이제 수량이 있는 게 아니고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지고 철판 가격이 올라서 매출액이 증가한 건지 수량이 증가한 건지, 이런 것은 좀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공시를 할 때도 그 금액만이 아니고 물량까지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친절한
기업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요 뭐 이런 얘기라면 그런 물량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 공시하는 거에서는 수량 같은 건 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연 80조 역대급 매출 LG전자, 급감한 수익성 회복 묘책은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그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감소할 거다. 왜냐? 국제 원재적 가격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거기에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이 83조 4,67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2.9%가 증가했습니다만 LG전자가 영업비용이 14.4%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5.5%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좋은 희망적인 뉴스 아니 보도는 했어요. 주력 사업인 가전과 TV 사업의 프리미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전장 사업이 성장 궤도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견조한 그리고 기초 체력이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영업이익은 줄었다 그러면은 실적은 안 좋았다는 건 맞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사업본부 흑자 기조가 되는데 미래 먹거리 전장 발군의 성장세가 있었다. 이 사업본부가 뭐 HNA라는 사업부가 있는 모양이네요. 홈 어플리언스 앤드 에어 솔루션 사업본부. HE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비하이클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본부. 뭐 이렇게 또 다른 사업본부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한계를 돌파해서 안정적 수익성 확보가 숙제다. 이런 그 경영적인 용어로 얘기한들 어떻게 LG전자가 획기적으로 또는 2023년도에 뭘로 그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뭐 좀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그 수익성 이게 그 수익성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올리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제가 중요한 거는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을 그 내부적으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LG 전자의 그 제품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모르는 입장에서 그 기업 분석을 하면서 얘기한다면은 오늘도 내일도 내부 관리로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언제나 유효하게 적용되는 얘기겠습니다. 이 30일 날 내일 방문하는 미국 국방장관이 덩치는 아주 떡대가 좋은 그 국방장관이죠. 오스틴. 그런데 이제 그 국방장관 얼굴이 나오면서 했으니까 이제 주체는 국방장관이다 이렇게 된 갔는데 소말리아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슬람 국가 최고 지도자 IS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 한마디로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빌랄 알 수다니가 사망했다고 그렇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마약 사범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국가에 직접 군인들을 침투시켜 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 패권 국가니까 그런 걸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있고 뮌헨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에, 이런 남의 나라에 그 군인이 직접 침투해가지고 그 남의 나라 국가 원수의 승인 없이 그냥 들어가서 죽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목이라면은 북한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한의 그 주한미군 필요해요. 자기도 목숨 유지하고 또 권력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할 수 그러니까 미국이 맘만 먹는데 못할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우리는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빅브라더죠. 빅브라더. 그렇게 하세요.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의 현지 방산업체 투입. 디펜스 뉴스 톰 킹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일본 포함 그 유럽 중에서도 영국, 이탈리아, 뭐 프랑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차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 항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방위 산업 기업들과 계약을 이탈리아가 체결을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오는 게 제2의 영일동맹이라는 말이 언급이 나오고 있고 그런 성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G7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G7에 유독 동양은 일본 한 군데뿐이 없죠. 대단한 이 일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명치 이신 이후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자기네들은 생긴 거는 동양 사람이라도 적어도 수준은 선진국 서구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알고서 지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공군의 차세대 초음속 항공기인 코토호수가 대도약을 했다. 포퓰라 메카닉이라는 매거진의 그 데런 오르프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그 항공회사 헤르메우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아주 그 초음속 비행기 이게 이제 그 군용기로서 그 뭐 코토 호수라고 여기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항공기 터보제트와 램제트 엔진 간의 모두 전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블랙버드라는 말은 들어봤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 병기로서 미국은 착착 그렇게 이제 그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북한 모두 무인기 비행으로 정전을 위반했다고 유행사령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남한도 정전협정 위반한 거다. 드론을 북한으로 보냈으면은 로이터의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 발이네요. 어쨌든 그 우리 남한 쪽에서 이 침투한 드론을 하나도 이 격추를 못 시켰다는 게 그 쪽팔리는 일로 이렇게 됐고 우리도 뭐 대응해서 뭐가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이 유엔 사령부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객관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 유엔군 사령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주도 유엔군 사령부죠. 그래도 미군 사령관이라는 거하고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유엔군이라 그러면은 국제적인 이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한국에 무슨 이 일을 한다, 아니면은 북한에 가서 무슨 유엔군 이름으로 뭘 한다 하면은 거기에 일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유엔군 이름으로는 된다고 이렇게 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수 틀리면은 자기네들도 유엔군 연합사 이름으로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비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은 매우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하 41도의 벽지에서 지옥으로 변한 김정은의 성지 순례 고영기 데일리 NK 제품 편집장이로 되어 있는데 뭐가 지옥으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하 41도에서 그 어떤 이 성지 이건 자기네들 성지로 결정한 백두산 언저리 어디를 그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조선 중앙방송이 한 것 모양입니다. 뒤에 보는 그 뭐 부인이죠. 그 누구 이설주 여사인가요? 이게 그 살이 찌면은 걷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그 모자들은 이제 다 그 옛날 소련식 모자들 있고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제공하는 것이 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 없거나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렇게 표현한 거를 그 인사이더 존 할티 왕거라는 기자가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쟁을 끝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의지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미국에 뒤떨어지다 핵 문제를 계속 피할 기시다 정권의 절망. 근데 이 내용은 뭐 읽어 보시더라도 느낌은 그런 거죠. 현대 비즈니스라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그 보도하는 매체인데 하세가와 유키히로라고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은 할 말 했다 이게요. 필요하면 우리도 핵 그 독자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미 간에 어떤 간극이 생기냐 마냐 하지만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과 보조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어, 한국은 미국과 공동 보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말한 게 이제 북한 이 비핵화 이렇게 하니까는 스스로 핵을 갖기는 어렵다 하는 표현을 일본 정부는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게 기시다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까는 것 같은 이번에는 일본 정부를 까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을 스파이 천국으로 했다. 문정권의 선물이었다. 그게 적발기관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내버려 뒀다. 보호기관에 일본도 법정비와 수사기관의 강화를 서두른다. 석간후지 무르타니 까쯤이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국 정부의 국정원을 통해서 간첩 색출 이런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자생적 그 간첩 그걸 뭐 제 오열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래서 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사실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 상층부를 호남 출신 장관들로 대부분 그 인사를 말하자면 발령을 했었고 또 간첩 수사의 그 대빵이었던 당척국장을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사법 처리를 40여 명이 당했었다. 이런 거 언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잊어버렸거든요. 이걸 다시 리바이벌을 이런 일본 석간우지에서 내주는데 정당하게 방첩 활동을 한 것을 어,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아니 그 국가정보원이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 그 CIA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도 그렇고 그런 데는 그 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원래가 존재 가치가 불법으로 해서라도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역할을 특별히 주는 건데 이거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법 민간인 사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뭐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많이 활용을 한 데는 그 잘못된 과거도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실도 있었겠죠. 그런 건 다 인정하지만은 지금 그 국내에서 제5열들이 그 활동하는 그런 꼴을 봐가지고는 북한이 만약에 또다시 그 제2의 남침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 남한 쪽에서 자발적 이 봉기를 해서 남한을 무너뜨린다. 이 전략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간첩 색출기관이 간첩 보호기관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정권 때는 각 부처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수거나 또는 친미파, 친일파를 퍼지했다고 그러는데 자관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관 그럼으로써 이제 이 좌파적인
그런 유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고위 관료에도 포진을 시키고 해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이제 쟁반에 올려서 갖다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간첩 수사 노하우의 축적이 아닌 경찰에 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뭐 하는 것이 그 경찰의 그 이 대공과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 자관 그 국가정보원 힘도 약화시키고, 또 요즘에 검찰의 수사 권한도 약화시키려고 했던 그 결과는 뭐냐? 북간첩을 방목하는 꼴이 됐다. 그것이 이 글 정권의 사실상 의도였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라고 그 AI가 번역해 주는 거는 문이니까 영어로 문이라고 쓰면은 달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 이 달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기원된 김규현 국정원장이 먼저 부장급 이상 간부 27명을 대기 포스트에 옮겨놔서 일을 못하게 하고, 이제 다시 정상 궤도에 어, 올리려고 한다 하는 의미로서 석간우지에서 보도를 해줬네요. 네. 목로 동심파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선출된 정치는 없다. 2023년 1월 27일인데 갑자기 민주당의 박지원이라는 젊은 25살짜리가 나와서 무슨 비상대책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거 뭔가 그 뒷배를 봐주는 세력이 누군지 매우 궁금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 궁금증을 이게 그 노출시키는, 그래서 뭐 N번방 관련자들 뭐 판결 내용도 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라는 게 이제 그 양성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니다. 누가 밀어줘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5살 이름도 못 들어봤던 애가 미타임즈의 넥스트 100인에 선정됐다는 것도 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타당한 논리인 것 같아요. 신형 코나 진취적인 디자인의 안정적 선릉 조선비즈 박진화에서 이게 뭐 돈 받고 선전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3천만 원 넘는 가격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형 코난 모양입니다. 수출효자 대 내수는 꼴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어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차도 이제는 외국 차 못지않게 그런 수준이 됐다고 돼 있죠. 미국 장군은 2025년에 중국과의 전쟁을 예측하고 장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코트니 쿠브와 모셰의 개인 보도인데 MBC 뉴스입니다. 25일 메모에서 마이크 미니안 공군기동사령부 사령관은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미국과 중국과. 이러니까 미군들이 준비태세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포탄도 더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 뉴스가 좀 나왔네요. 중견기업이라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성 히어로라고 해서 어, 그 숨겨진 뭐 또 영웅 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조선비즈 세정 전준범 기자가 1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중견기업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있는 걸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1.4%뿐이는 안 되지만은 수출의 18%, 고용의 13%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을 우리나라가 더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작년 11월 7일 날 중견기업이 날에 그 윤 대통령이 그
말한 그런 내용을 왜 1월 말이 다 돼가서 이 조선 비지에서 이런 뉴스를 보도할까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위기 대응력 강하지만 성장 정책에 금리 취약하다. 이런 건 이제 돈이 조금 좀 딸린다 그런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중견기업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난 몰랐는데 이게 이제 상시법으로 좀 변화하는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딴 데 또 있는 것 같아요.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그래도 중견기업 중에서 샘플로 보도된 데가 먼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별도로 방송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수사가 아닌 정치, 검찰 비판, 수사팀은 2차 출석 여부, 헤럴드 경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했다는 거고, 추가 소환 후에 질문 반복 국가 권력 사유화. 이런 표현을 하고, 수사팀은 2차 소환 요구하고 조사 지연 없었다 반박하고, 대장군 집은 428억 약정 이재명 관련 여부 관건이고 2차 소환 여부 불응시 구속영장 청구할 검토할 듯.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그다음에 국가권력 사유화 이런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제가 좀 말을 정리해 봤어요. 부정부패의 수사 본질을 언어의 왜곡 전문가 유희를 통해 본말을 전도시키는 이재명의 특기는 바로 좌파의 특징인 언어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어요. 말빨들 좋아요. 좌파 애들 공부한 머리들 좋은 애들 많거든요. 기존의 언어의 뜻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 불리한 입장을 유리하게 바꿔치기 하는 아주 그런데 능숙한 것들이 이제 좌파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민주국가라고 그러고 지들도 민주국가라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다 인민을 붙였어요. 말장난 하는 거죠. 말장난 하는 거죠. 아니,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면은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가 인민민주주의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양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남한 같은 데를 이 자본주의의 아주 이 똥개들, 아니면 똘마니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날은 사진을 잘 찍었어요. 이런 말하자면은 그런 얼굴, 말하자면은 언어 유희를 할 수 있고 사기성이 농후한 얼굴 같은 거 그렇게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일본은 S를 완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관계 개선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 수통제를 좀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도쿄 로이터인데 고미야 깐따로니까 일본인 기자인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수출 규제 이런 거 했었는데 산케이 통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본이 2019년 한국 노동자들의 전시 강제 노동에 관한 분쟁으로 부과한 첨단 자재 수송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좀 반도체 관련 이 첨단 소재였죠. 이거를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은 신중 해서인지 고미야 간따로 기자, 일본인 기자가 했더라도 서울에서 조이스 리의 추가 보도가 있고 올리언 말라드 로버트 버셀이 또 추가로 편집을 했다. 말을 잘 다듬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자. 오케이. 이게 신중한 보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로이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중국 칩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로 했다, 규제를 하기로 했다 하는 게 한 세 군데 이렇게 보도가 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한테는 좀 풀겠다. 그런 얘기네요. 중국은 2023년에 200대 이상의 우주선을 발사하기를 원한다. 스페이스컴이라는 데 모양인데 앤드류 존스인데 2023년에 이렇게 많은 거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뉴스를 2022년도에도 그 64개가 쏘았다고 그러는데 올려서 그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스페이스 X처럼 올려놓고서 다 그 감시망을 하는 건지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중국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중국도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진 않지만 이 하이난섬 해안에 이번에 그 쏘아 올리는 것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떤 이 사람까지 동원시키면서 그 좀 말하자면 선전 효과를 크게 노리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일본이 국력에서도 독일과 한국에 뒤지는 일, 2023년 중에도 GDP 포위 전락 예상의 충격. 그래서 일간 겐따이 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위험 라인이 1달러에 137억 원대인데 거기에 지금 뭐 가깝고 1인당 GDP는 한국이 상위에 올라간다. 한국에도 밀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대만은 자본 장비율에서도 자본 장비율이 이제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장비라면은 준비도 돼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이익 잉여금률을 많이 비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런 상징적인 사진이 조금 고개를 축 숙이고 처진 그런 일본인의 셀러리맨들의 뒷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독일이 이 1인당 GDP는 계속 이렇게 이제 따라왔다. 독일을 따라 마신 지가 68년에 전세 역전했는데 어, 독일이 전쟁에 지고서 좀 아무래도 약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은 뭐 별로 지금 이렇게 평행선에다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뭐 남들이 더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은 미국처럼 계속 못 올라갔다는 게 문제죠. 잃어버린 여기 뭐 몇 년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한국과의 차이인데 한국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2021년 기준에 1인당 GDP 4만 한국이 어디냐? 한국이 2021년도에는 3만 5천 불이었는데 일본이 그때 3만 9천 불이고 독일이 5만 1천 불이었는데 요게 2023년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에 올라갈 거다. 이런 거로 예상을 해서 이제 에, 그 불안함 아니면은 쪽팔림 뭐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일본의 노화, 무역 적자의 증대와 노동력 인구 감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비즈니스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역 적자 뭐 이런 등등이 또 이 일본의 고령화 뭐 이런 게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단가이 세대의 퇴직으로 노동력 인구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단가이 세대라는 게 일본의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이 견디는 것은 성숙한 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은 근로소득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자본소득 같은 게 없으니까 자산소득으로는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단가의 밑에 시대, 1973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들 같은 세대들도 조금 지나면은 이제 벌써 이 퇴직의 이 다가오는 세대가 됐다. 그러면 더더욱 노동력 인구는 없고 신생 출생이나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노동 인력이 없으면은 그만큼 GDP도 올라갈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다 그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국한테도 똑같이 한국은 일본 그런 어떤 현상은 일본 따라가는 거고 또 그 우리가 또 겪는 현상은 중국 애들이 지금 또 현상을 겪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 경제의 그 성숙 단계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양상들을 다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파산 25년 후의 실정, 제2의 외환 위기의 가능성, 코리아 웨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수출 부진, 소비 위축 뭐 이런 것 등으로 25년 후에 한국이 파산한다 하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이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출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이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간다 그러면 25년 후에는 국가가 소멸할 정도 아니겠느냐. 소멸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한국 파산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예측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가대나 기지의 무인기 배치 방안, 높은 공격 능력, 미 싱크탱크, 공군의 재검토를 제안. 오키나와는 가장 현재 취약하다. 이게 이제 중나라고 된 게 이제 오키나와라고 타임즈를 일본말식으로 발음하면 다이무즈라고 돼. 타임즈겠죠, 타임즈. 제가 스르프 타임즈로 그렇게 얘기하듯이 30년까지 6대 도입을 하고 무인기 이 감시 비행기죠. 공격용 드론도 1,500기를 들여온다. 그래가지고 또 나고시 해노코에서 건설 중인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 시설은 공비와 공기가 미정으로 미군의 작전상의 유용성은 한정적이다. 해놓고 이전에 의한 반격 능력과 방어 상태 세력을 많이 놓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것을 말하자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의외로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약간 미군 기지 이런 관계로 좀 설왕설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